여당 내에서 친박 핵심들을 빼고는 거의 모두가 우병우 물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진석 원내대표, 또 이정현 당대표와 경선을 해서 진 주호영 의원 등도 물러나라 했습니다. 이외에도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다 물러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 선출직 공직자든 임명직 공직자든 임명권자는 국민이다. 나는 임명직이니 임명권자에게만 잘 보이면 그만이다는 생각은 교만이다. 민정수석과 특별감찰관은 대단한 고위직 공직자지만은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다. 그게 대한민국이 작동되는 논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민심만 봐야 되는데 당이 민심을 보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걱정이 앞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수석의 이 사태도 우회적으로 촉구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정현 당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난 바람처럼 안 보이게 역할을 한다. 즉 여당의 중진들이 당대표가 청와대에 이야기해서 우병우 빨리 옷 벗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배가 있고 곡식이 아물고 과일이 익으려면 눈에 보이는 이 해와 비와 이런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도 있어야 된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늘상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어제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나경원 의원들까지도 우수석 거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여권 관계자들은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우는 이 대표로서는 우수석 거치 문제를 정면 거론하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안 할 겁니다. 왜? 본인이 대통령의 내심을 부끄럽지 않게 자처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상당수 의원은 물론 여야 대선 주자 대부분이 우수석 퇴진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상황에도 이런 심각한 상황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이정현 당대표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이 대표의 한 척근은 우수석 문제를 오래 끌고 가거나 더 크게 번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 보수 정권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생각이다. 당대표로서 해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박 대통령은 설득을 하고 기다려야지 압박을 해서 밀리지 않는다. 이 대표가 대통령을 설득하는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요. 제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고집과 아집으로 버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이 되었습니다. 국가의 민주적인 어떤 작동 원리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걸 거슬러려고 해서 거슬러지지가 않는 수준까지 한국이 왔습니다. 제가 이정현 당대표가 처음에 대표로 당선됐을 때 이 대표가 과연 개혁과 쇄신을 할 거냐 노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분은 개인적인 인간 승리지만은 과연 국민의 승리가 될 것인가? 제가 노 했습니다. 사람은 몇 가지만 보면 아는 겁니다. 이정현 당대표 정말로 국민을 위한 인간 승리가 되려고 한다면 우병우 문제에 대해서 이미 물밑으로 이야기할 만큼은 충분히 했을 거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공개적으로 우병우 수석을 교체해 달라고 청와대의 입장을 밝히세요. 그거 아니고 바람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바람 같은 소리 하다가 바람처럼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박근혜 정권과 보수 언론의 애정의 10년이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미움의 10년이라는 거죠. 자, 우병우 의혹으로 청와대가 조선일보하고 맞서고 있는데 부패 기득권이라는 언급까지도 했었습니다. 자, 박 대통령이 2007년 처음 대선에 도전했을 때요, 이 보수 언론들이
자기 편을 안 든다 이렇게 봤습니다. 해도 너무한다. 정당 경선에 왜 언론이 개입하냐 이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보수 언론과 뒷거래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역대 보수 정당 출신 대통령처럼 보수 언론과 공생하는 방식으로는 집권 이후에도 소신껏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다고 그래 판단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국가를 위한 부분이었다면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국가를 위한 부분이 아니라 그야말로 과거에 있었던 구원, 옛날에 나를 돕지 않았다라는 앙심 때문이라면 부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자, 박근혜 대세론이 한참 불던 2010년 무렵에 박근혜 정부 요직에 있는 측근은 얼마 전 보수 언론인 A신문사에서 화해 제안을 하더라. 2007년 경선 당시 잘못을 시인하는 게 아니라 당신네도 우리가 필요하니까 고마 싸우고 화해하자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퇴짜를 놨다. 당신이 안 도와줘도 집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2012년 대선 승리 직후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기득권인 보수 언론과 재벌에 빚 안 지고 대통령이 됐다. 그러니 앞으로도 적당히 타협할 일은 없다. 대선 다음 날부터 B신문사에서 유력 언론인을 앞세워 취재를 압박하던데 응하지 않을 것이다.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제가 또 하나 이야기를 하면요. 과연 보수 언론과 재벌의 빚을 안 져서 앞으로도 타협을 하지 않았는지 지난 3년간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길 바랍니다. 보수 언론은 그렇다 치고요. 재벌하고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정권 핵심부에서는 보수 언론에 빚이 없다는 자신감이 상당했다. 보수 언론에 굽신거릴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였다. 2013년 정권 초에 언론계에서 특종이 사라졌다는 하소연과 안도가 엇갈렸다. 이명박 정권 초에는 보수 언론이 인사를 비롯한 특종을 연일 터뜨렸는데 권력 핵심부가 보수 언론에 경쟁적으로 정보를 흘렸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은 보수 언론을 위한 언론 플레이를 피했다.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박 정권 덕에 물먹는 일을 줄일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보수 언론 버릇 고친 것은 박 대통령이 처음이다. 아무리 비판 기사를 써도 끄떡 안 할 것이다. 2007년부터 우리를 괴롭혀 왔는데 이제 와서 무슨 타협을 하느냐.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보수 언론 쪽에서 대선 전부터 박 대통령과 최고 경영진의 독대를 원했는데도 전에도 안 됐지만 앞으로도 없을 거다. 물론 양쪽 관계가 계속 냉랭했던 것은 아니다. 박근혜 정권이 고비에 처할 때마다 보수 언론 도움이 컸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최동욱 검찰총장 사태, 세월호 참사, 통합진보당 내랑 음모 사건, 메르스 사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사드 배치 논란 등 정권이 코너에 몰릴 때마다 든든한 원군 역할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가 원했던 그렇지 않았던 보수 언론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은 사실이다. 이래 인정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보수 언론은 원점으로 돌아온 모습이다. 팽팽하다. 보수 언론은 우수석 사태 민심을 얻고 정권을 압박하는 반면 청와대는 보수 언론의 부패 혐의를 지고 겁박한다는 관측이다. 겁박이라면 겁을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10년 전부터 계속된 신경전이 막바지에 이른 모습이다. 적당히 절충점을 보이지 않고 치킨 게임 양상으로 가고 있어 우려스럽다. 자, 이거 뭐 좌파 언론이 쓴 거니까 일부는 맞고 일부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박근혜 정권이 들어와서 수많은 난제에 휩쓸리면서 자그마한 일도 제대로 수습 못해서 이렇게 흔들거릴 때 저도 열심히 도왔고 보수에 지지하는 국민들도 열심히 도왔습니다. 보수 언론들도 열심히 도왔습니다. 자, 저는 박근혜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 과연 기득권과 타협하지 않고 있습니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걸요? 담뱃값을 올리는 만큼 기득권, 재벌 등에 대해서 박근혜 정권이 경종을 울렸습니까? 힘없는 국민들에게는 담뱃값을 올려서 주머니 털어가고 세금 올려서 주머니 털어가면서 과연 기득권 재벌한테는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솔직히 저도 얼마 전까지 보수 박근혜 정권 이런 어떤 프레임에서 말을 하기도 불편했고 굉장히 말도 조심했습니다. 솔직히 정권 초창기에 이건 좀 아니다 하면서도 정권에 힘을 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적을 만들어서 저 적을 없애야 이 정권이 산다라는 논리에 일부 가담을 했음도 고백합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잘할 줄 알았습니다. 저는 부패 척결하고 사회개혁을 하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안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부패 척결이 되고 사회가 개혁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기득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저는 기득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렇다면 이것이 보수의 진정한 모습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박근혜 정부나 보수 진영에 대해서도 칼을 단단히 들이밀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수고 진보고 다 국민이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살기 위한 이념적 패러다임에 불과한 겁니다. 요건 좀 제가 무슨 딱 하나의 보수 종편 TV조선에 딴 데보다 조금 자주 나갑니다. 그래봤자 일주일에 8번인데요. 이것도 언제까지 갈 줄 모릅니다. 어떤 분은 저보고 그럽니다. 보수 언론, 종편 등이 박 대통령 엿먹이려고 그러는데 또 황 소장을 이용하고 있다. 저는요, 이제는 어디 가서 누구한테 이용 안 당합니다. 그런 말로 저를 또 헷갈리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 소신대로 거기 가서 이야기합니다. TV조선 가서 부패 기득권인 청와대에서 언급한 게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청와대는 아마 조선일보라고 생각하고 말했을 거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쪽도 제가 그런 걸 굽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 부를 겁니다. 제가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보십시오. 채널A 출연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거 감수하고 갑니다. 제 세월호 사건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닙니까? 나한테 뒤집어 세웠잖아요. 종편 출연하고 안 하고 의미 없습니다. 그건 내를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한 도구고요. 뉴스 브리핑을 좀 더 많은 사람이 보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자, 제가 지금 이런 포지션을 취하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죠. 여러 가지로 정말 가까이 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세상의 인심이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은 보수가 아닌 것을 보수처럼 장난을 치고 기득권을 지향하면서 마치 재벌과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분명히 시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우병우 문제에서요, 계급품을 물고 달라드는 것도 한번 보십시오. 이러려고 박정권 만들어서 우병우 같은 시험 하나 잘 쳐서 땅 부자 집에 장가가서 저런 식으로 재산을 불리는데 정식시킨 사람을 그걸 갖다 저보고 보수라고, 보수정권 지켜야 된다고, 보수정권 힘 빠지기 때문에 식물정권 안 되게 편들어 줘야 되는 겁니까? 엿먹으라고 하십시오. 제 뭐 댓글 쓰면서 험악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좀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누가 험악한 글 하나 올렸대요. 황 소장 뭐 하나만 알고 두 개도 모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보고 그렇게 함부로 황 소장 잘하는 듯이 이야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아는 황 소장은 잘못 본 황 소장입니다. 우병우요? 우병우 논란이 왜 시작됐습니까? 진경준이요, 터졌습니다. 왜 터졌습니까? 정은호 때문에 터졌습니다. 정은호가 여자 변호사하고 수십억 뭐 빼주기로 하고 줬다가 몸 빠져나가니까 구치소 매내실에서 싸움이 붙어서 여자 변호사가 정은호가 내 말고 또 누구한테 어쨌다고 홧김에 폭로해버리는 바람에 벌어진 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홍만표 변호사에게 상황이 번졌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또 연관된 어떤 부분으로 법조 비리로 이제 진경준 문제까지 터져 나오게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경준은 3월 25일 날 신고한 재산 신고에서 156억을 신고해서 법조계 1위였습니다. 그러니까 홍만표 변호사 사건 등이 터지는 과정에서 당연히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재산 대부분이 넥슨의 이 주식을,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다가 그걸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킨 데서 나왔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자, 고위공직자가 주요 벤처회사가 예를 들어서 상장되기 전에 비상장 주식을 갖고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다면
10년쯤 가지고 있었다면 이것이야말로 10년 전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주식을 받게 됐을까? 상식적으로 검사들도 다 압니다. 잘 나가는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초창기에 이렇게 만주 이렇게 갖고 있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그 오너와 친했으니까 벤처업계 오너들과 친했으니까 뭔가 가지게 되었을 거고 거기에는 뭔가 두 사람 사이에 석연찮은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당연히 이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진씨와 함께 진경준과 함께 2015년 2월 검사장 승진에 필요한 우병우 민정수석실에 검증을 받은 한 인사는요. 당시 민정수석실 직원들이 승진 대상자들을 나눠 맡아서 검증을 했는데 오래 전부터 상속받은 땅의 취득 행위까지 시시콜콜하게 물어 짜증이 날 정도였다.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검찰 출신 인사들도 그에게 비상장 주식 보유 문제는 절대 지나칠 수 없는 사항이고 취득자금 출처까지 조사해야 당연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걸 안 했습니다. 덮어줬죠. 그러면서 2015년 2월에 검사장 차관급으로 승진해서 법무부 이렇게 기조실장에 임명되었습니다. 검찰에서는 파격 그 자체를 했고 당시 황교안 이 장관과 김진태 총장은 진경준을 잘 몰라서 진경준이 검사장에 승진하면서 법무부 기조실장이라는 핵심 보직을 이렇게 받는 부분에서 걔가 누구냐라고 김진태 총장이 밑에다가 물었다는 겁니다. 자, 제대로 된 인사검증이 있었다면 통과가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이 검찰총장이나 장관도 잘 모르는 사람이 법무부 기조실장 차관급으로 승진하는 인사검증을 우병우가 눈 감아 줬다. 이런 의혹이 지금 등장하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 이 진이 언제 어떻게 무슨 돈으로 샀는가에 대해서만 제대로 물었더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었을 건데 진경준은 당시 이 문제를 캐묻는 조선일보에게 왜 조선일보만 이 문제를 자꾸 묻냐고 짜증을 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병우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고 오히려 이 진경준과 관련된 의혹 제기에 자기 돈으로 주식을 산 게 무슨 문제냐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가 계속 이어졌고 검찰 안팎에서는 진경준의 주식 대박이 결국은 이 청와대 인사검증에서 왜 걸러지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로까지 가게 됐고 여기에 무능하거나 아니면 뭔가 알고도 봐준 커넥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특수부 검사 출신인 우 수석이 진경준의 넥슨 주식 보유의 심각성은 모를 리 없다. 특수부가 벤처 비리 이런 거 조사하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진씨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우 수석이 보인 태도를 보면 작정을 하고 봐줬다. 이러다가 진이 이제 구속됐습니다. 7월 17일 날. 그러면서 넥슨의 김정주하고의 뭐 여러 가지 관계 한진의 돈을 뜯은 문제까지 다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 관계자를 중심으로 우수석 처가의 땅을 넥슨이 사줬다라는 말이 퍼져나갔습니다. 이 말의 배경에는 우수석도 진경준처럼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검찰 내부에서 퍼져나왔고 우수석이 진씨의 넥슨 주식 보유를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간 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소문이 퍼졌고 자, 우수석이 처가가 기영CC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웬만한 기자들 사이에는 다 퍼져 있고 우수석 재산 신고가 2014년 민정수석 비서관이 될 때, 민정비서관이 될 때 423억으로 전체 공직자 중에 1위였습니다. 저도 이 사람 돈 많은 소문은 이미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버이연합 사건 때 경우회하고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거론되기도 했죠. 왜냐하면 그 골프장을 경우회와 이렇게 공동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온 의혹은 전부 의혹에 불과했고 사실은 아직 밝혀진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상달 씨라는 분 장안의 소문이 바다했습니다. 건설업자이자 땅을 곳곳에 엄청나게 갖고 있고 참 그분의
매너가 여러 가지로 화제도 많이 장안에 됐던 분이고, 저도 익히 이분에 대해서 듣고 있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분이 갑자기 사망을 하면서 강남역 땅에 이 시중에 풀렸고, 저한테도 그걸 갖다가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기업인들을 좀 소개해 달라고 누가 왔다 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참 동안 그 땅이 안 팔려서 돌아다니는 걸 저도 옆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오직 안 팔렸으면 이 땅으로 현물로 세금을 상속세를 내려고도 했겠습니까? 그래서 상속세도 빨리 안 내면 가산세가 붙어서 돈이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수석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저거 못 팔고 있는 땅이니까 땅값을 후리치려고 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검찰 관계자 이야기는 진경준이 땅을 파는데 그대로 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한 현직 간부는 원래 우수석과 진경준은 교류가 없었는데 몇 해 전부터 우수석이 진경준을 끼고 돌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지금 그 땅이 이 넥슨의 김정주가 시세보다 비싸게 또 파격적인 조건으로 이렇게 계약을 해서 미처 땅의 권리관계가 명백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것을 사주는 쪽으로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시세보다 비싸게 사줬다. 이거는요, 정말로 간접 뇌물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요. 자, 이런 부분을 수행해 놓고 본인은 그 자리에 처음에는 없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산 사람이 줄을 서가지고 있었는데 무슨 소리냐, 배짱 튀기고 팔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이랬습니다. 본인의 입으로 한 거짓입니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를 마치 나가라고 하면 정권이 무너지는 걸로, 진경준 이꼴 국가입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병우가 물러나면 마치 국가가 무너지는 것처럼 만들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우병우도 문제지만은 우병우 물러난 이후에 우병우를 감싸면서 마치 그가 물러나면 이 정권이 식물 정권이 된다고 한 꼬롬한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의 비리투성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놈들도 다 잡아서 깜빵으로 보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국가를 너가 겁니까? 몇 사람 당신들 거예요? 윤곽근 특별수사팀장은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 수사가 방해를 받지 않도록 윗선 보고 체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지만은 민정수석실에 보고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수사 대상에게 수사 경과를 보고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검찰이 다루는 주요 사건은 발생, 수리, 처분, 재판 결과를 검찰총장, 법무장관에게 동시에 문서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수석과 이수석 특별감찰관 관련 사건을 검찰 보고사무규칙에서 규정한 주요 사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4급 이상 공무원의 범죄, 사회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에 해당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외에도 규칙에서는 검찰 업무에 참고가 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유무선 전화와 보고서로 수시로 정보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총장이나 장관에게 보고된 사건은 청와대 민정수석에도 보고된다고 합니다. 검찰에서 수사하는 주요 사건 보고를 받고 국정에 반영하는 업무는 민정수석의 핵심 업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수사팀은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과연 그렇게 유지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는 전 국민이 그렇게 믿지 않을 겁니다. 수사팀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을 통한 청와대 보고는 막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특히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우수석 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고요. 자, 이번 수사의 공정성 시비를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우병우를 사임시키거나 직무정지를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라고 보고요. 그러지 않고는 누구도 그 수사 결과를 믿지 않을 겁니다.